등차 수열 일반항이나 뭐 합공식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기억은 나잖아. 그렇죠?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수업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갑시다. 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절대값 수열하면은 여기 등차 수열이 압도적으로 많아. 물론 등비 수열도 있어. 등비 수열은 근데 등차 수열을 잘 다루고 나면 진짜 뭐 고사할 것 없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어려워. 절대값하고 관련된 거는. 자, 등차 수열하면은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해 봅시다. 등차 수열하면 첫 번째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거 꼴이지, 꼴. 등차 수열 꼴 A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필러 문항이 거의 다 대부분 꼴에 대한 질문이야. 자, 근데 꼴인데 중요한 거 정보가 몇 개가 있어야 등차 수열을 결정 지을 수 있는가? 이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수원에서 도형 문제 있잖아. 도형 문제 풀 때랑도 똑같아. 결국에는 왜 똑같냐면 도형 문제를 풀면 길이 아니면 각을 다루죠. 길이 아니면 각.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각을 찾아야 돼, 아니면 길이를 찾아야 돼 하면은 그 주변의 요소들을 분명히 볼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요소가 있어야 어떤 특정한 값을 찾아낼 수 있다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요 놈을 잡으려면 요 A, 여기 D, A하고 D를 잡으려면은 쟤네를 잡으려면 최소한 2개의 정보는 있어야 돼요. 그치? 2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2개야.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는 거랑 인식하지 못하는 거랑은 이게 차이가 커.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몇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막 헤매기만 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타겟팅을 해갖고 정보 2개만 뽑아내면 돼. 예를 들어서 항을 하나를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냈을 때 A7이 0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정보 하나만 더 찾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등차 수열은. 그치?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봤을 때 밑에 뭐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정보 하나 주고 다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타겟팅을 해요. 이거 분명히 초항 아니면은 D,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 이게 공차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항에 대한 얘기인가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게 돼.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숫자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보인다는 게 이게 수열을 다루는 건데 잘 찍으면 문제들이 되게 쉽게 풀려. 안 찍으면 케이스를 이만큼 나눠가고 풀어야 되고 결국 시험 시간에 시간도 부족해서 못 풀겠지. 약간 찍어내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약간 감각적으로 그 감각이 어느 부분에서 오는지를 먼저 이게 앞쪽 10문제 정도에서 좀 보여줄 테니까 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여기다 문제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 두 번째, 당연히 등차 중항. 얘는 너무나 중요하지. 등차 중항. 가운데 항에 대한 대표값. 평균의 의미도 갖고 있고, 하여튼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합공식. 합공식은 2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처음 항과 마지막 항 더한 거.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 처음 항과 마지막에 대한 합이야. 그러면 SN에 대한 요 놈도 요소 입장에서 보면은 A와 D 2개만 알면은 얘도 풀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야. 다음번 테마에.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뭐 함수의 해석부터 해서 2차 함수를 해석한 거 이런 걸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얘는 이제 약간 이제 격가지고 오히려 오늘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쪽에. 그래서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다는 이제 의지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함수 해석. 이거는 이제 별건 없는데 등차 수열은 직선에 대한 성질이죠. 그럼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절대값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은 편리한 경우가 많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게 다야. 요거 하나만으로 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부터 지금 해볼 친구들 많을 텐데 자, 볼게. 1번. 여기 보면 뚝딱하고 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수열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친구랑 아닌 친구들이 많이 차이가 나.
자, 봐. A4랑, 그 다음에 A1이랑, 그 다음 뭐니? A6이랑,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대수로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일 때 무슨 수 써야 돼?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다. 당연히 등차 중앙 쓰잖아. 등차 중앙 이렇게 씁니다. 두 배에 절대값 A1이 이게 기본이야 이게. A4 더하기 A6. 아 이러고 났더니 이제 절대값이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적당하게 좀 찍어줘야 돼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그 다음에 A12, 14예요. 자, 항 하나 나왔지? 우리 공차만 찾으면 되는데 이놈의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찍어. 아니면 적당히 여기에 1과 4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양수 일리도 없고 전부 다 음수 일리도 없잖아. 그쵸? 전부 다 양수 일리도 없고 음수 일리도 없어. 적당하게 양수 음수가 나눠질 거야. 찍으세요. 여기서 이게 좀 큰데 숫자가? 그치? 이 느낌으로 가라고. 왜냐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A1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랑 여기처럼 모든 A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문제 자체가 완전 다른 거야. 너희들이 이거를 시작하는 위치도 달라. 얘는 대충 찍어도 돼. 대충 찍어도.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수열이야. 수열이 하나야. 하나니까 내가 우연히 이거를 대충 이렇게 이거 음수일 것 같고 양수일 것 같고 이렇게 찍어서 풀어서 다 맞아 떨어지면 답이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초정밀하게 풀어야 돼. 완벽하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가 두 개잖아. 8개 케이스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건 적당히 찍어서 빨리 들어가면 돼. 이 느낌은 얘는 음수 같잖아. 그치? 확실히 음수 같죠? 이렇게 가시고 자 A4는 어쩔 것 같니? A4는 찍어요. 인생이 찍기를 해. 양수일 것 같아 라고 그냥 일단 해봐. 자,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해서 양수일 것 같아 라고 하세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등차 중앙으로 보여야 됩니다. A4 더하기 A6은 2배 A5 이렇게 보여야 돼. 아니,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자, A1과 A5를 이렇게 더한 게 이쪽으로 넘길게요. 0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등차 중앙 갑시다. 그럼 A3이 0이 되는 거지. 2A3이 0. 등차 중앙. 계속 등차 중앙, 그 다음에 꼴, 합, 함수 해석. 이거 계속 생각하면은 이게 계속 보여. 자, 두 개 항이 나오면은 해결됩니다. 그죠? 몇 칸이야? 7칸이지. 7칸에서 14가 쓰니까 7칸에 14가 쓰니까 공차는 2. 안 될 게 없죠.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냥 답이 나와버렸네. 이걸로 그냥 답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찝찝하잖아. 아 이게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봐. 음수면은 이 두 번째 해갖고 음수라고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그럼 모순이 나와. 분명히 모순이 나와. 다른 케이스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찍기. 약간의 센스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촉이 있어요. 촉을 최대한 발동시켜야 돼. 자, 대신에 자 이제 또 볼게.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발동이 돼야 이게 문제가 좀 괜찮게 풀리지. 자, A1과 A4와 A6이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인데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대충 요 정도 느낌인 건 알아. 그냥 뭐 요런 n 더하기 요런 느낌인 건 알죠. n에 대한 1차식. 근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게 ax 더하기 b 뭐 이런 절대값 함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 이렇게 꺾여 있는 함수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네 번째 항과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등간격이어야 돼. 이 값이 등간격이어야 돼. 여기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간격을 y값으로 표현을 해. 여기 요런 데가 여기가 간격이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돼. 이제 잘 찍습니다.
순서대로 A4가 제일 작으니까 뭐 이쯤 잡아요. A4. 이렇게. 뭐 여길 잡아도 되고 여길 잡아도 돼.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찍기야. A1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길 A1로 갑시다. 여길 A6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구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앞에 있는 이 정도 선에서 답을 내도 괜찮아. 근데 약간 이제 킬러 문항으로 가면 이런 게 좀 돼야 돼. 머릿속으로 함수를 그리고, 여기가 등강 여기 돼야 되네. 이 높이차가.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에서 4, 3칸이야. 그럼 3칸을 표현을 해,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됐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 4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 6을 집어넣은 여기가 A1이고, 이렇게. 여기가 A4고, 여기가 A6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2, 3, 4, 5, 6. 이렇게 뭐 칸수도 아주 예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됐죠? 이러면 됐지 뭐. 여기 중요한 거잖아, 여기. A3이 0이 나왔던 게 중요한 거야. A3이 0이면 다른 항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뜨면서 바로 나와. 등차 수열에서는 이 0이 되게 중요해. 너희들 그 수투할 때 내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야? 근이잖아, 근. 수투할 때 근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 등차 수열에서도 여기가 0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있으면 기준이 돼서 다른 값을 찾아내기가 진짜 좋아요. 자, 근처럼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거 교재 한번 봅시다. 여기 기출각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걸로 기준으로 잡고 갈게요. 문제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들 푼 거랑 똑같습니다. 4번 보세요, 4번. 4번은 이거 내가 좀 하기 좀 민망한데, 이거. 4번. 또 이거 못 푼 친구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다 주어졌어. 뭘 다 주어져? 공차가 3이래요. 항이 A15가 23. 이게 다 주어졌어. 절대값의 AN에 최소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0에 가까이 보내야지. 0에 가까이. 그럼 30 계속 빼갖고 얘네들을 막 없애줘요. 37에 21. 7개 빼버리면 얘를 A15가 23인데 그 근처에 있는 숫자들로 막 가요. 뭐 24만큼 빼면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일반항 자체를 잡을 수가 있지. 뭐 이런 거는 부담 없이 일반항을 잡아요. AN이 3, N 여기다 15 집어넣어서 23을 만들어 주려면은 22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적당하게 이제 0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7, 3, 21이니까 마이너스 1. A8은 마이너스 24니까 2. 여기서 답이 나오네. 고민할 것도 없지. 그죠?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5번인가를 넣어놨을 것 같은데. 여기 교재 5번이야. 교재 5번. 이쪽이 앞에가 다 문제가 괜찮아갖고 일부러 대표 이용만 안 하고 중간 문제들도 넣었어. 자, 공차가 양수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함수도 생각하시면서 합에 대해서 들어볼게. 1에서 8까지 AN과 숫자가 다르네. 2에서 9까지 AN이 30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거 나열하면 되지. 일단 이렇게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를 풀어낼 수 있죠. 여기 1에서 8까지, 2에서 9까지 중간이 중복이 되잖아. 중간이 중복되니까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A1 살아날 거고 여기는 A9가 살아났게 돼. A1과 A9가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절대값 씌워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항을 집어넣은 여기 A1과 A9를 집어넣은 여기 A9가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 가운데 1과 9의 가운데 A5죠. A5가 0이라는 얘기야 이거. 등차수열에서는 계속 0 잡으면은 진짜 편해요 이거. 요 놈이 핵심이야. 근하고 관련된 수능 문제도 그렇고 평가 문제도 그렇고 저 등차 중앙으로 요 놈 0을 잡아내면은 한글 수월합니다. 확실히 일반은 적는 게. 그럼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산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A5가 0이면 공차가 양수니까, 여기 있는 건 음수, 여기 있는 거는 양수, 처리 갖고, 여기 A4는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A3은 마이너스 2D가 될 거고, 산수만 하면 되죠. A6이 D가 되고, 그냥 더한 애들이 이게 된다. 산수하시면 되지. 계산은 생략. 찍어내는 문제가 별로 없네. 8번도, 교재 8번도, 이거 그냥 얘기만 할게. 자, 이 정도는 좀 풀어줘야 돼요. 자, S9가 27이 됐어. S9가 27이 됐어. 마지막에 물어보니 A10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S3이 양수계, 음수계. 여기 절대값이 씌워졌거든?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양수계, 음수계? 음수예요. 왜? 문제 의도상 이걸 양수로 했으면 절대값을 씌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급에 따라 좀 다른데 학교 내신은 이렇게 놓고 S3이 진짜 양수일 수도 있어. 학교 내신은. 근데 이게 문제를 좀 저급하게 내면 그래요. 수능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래요. 이 절대값 기호 자체를 쓰잖아? 그러면 의도가 있어. 그 의도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씁니다. 당연히. 이유가 그래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가능성에다가 놓고 그냥 얘를 먼저 풀어. 왜? 이것도 마지막에 A10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그냥 하나로 결정된 수열 하나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뭐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하시면 돼. 뭐 내가 딱히 해줄 게 없습니다. 아니면 요거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우리는 A, N에 대한 항이니까 An의 항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A1부터 9까지 A1에서부터 A1, A2, A3 해서 A9까지의 합은 9개의 대표 가운데 A5 이렇게 표현이 되지. 이게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평균에 대한 얘기. 이렇게 9 앞에 있는 모든 항의 평균이 가운데 항이 대표한다. 9개에 대한 평균이 가운데 항 대표항. 그래서 요거를 9개의 A5로 표현을 하시고 요 놈은 이제 3개의 A2가 되지. 마이너스 3개의 A2. 그러면 A5랑 A2의 관계를 가지고 자, 등차 중앙 이용한 거야.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은 한 번 더 할 거야. 등차 중앙을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딱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뭐야? 몇 번이야? 부제로 11번이지. 부제로 11번. 자, 찍어. 어떻게 찍어? 사관학교 문제네. 아, 이 사관학교 문제인데 좀 약간 변태스러운 게 있어갖고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있잖아. 이거를 예쁘게 케이스 분리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일단은 스피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 24, A의 24를 구하라고 했죠.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래. 얘가 양수잖아. 찍어봐요. 양수니까 대충 얘가 양수일 것 같고 얘가 음수일 것 같지. 일단 뭐 그냥 같을 수는 없으니 부호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풀어내도 돼요.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뭐 같으면은 뭐 말이 안 되니까 등차 수열은 이렇게 풀어내시면 A5 더하기 A13이 또 0이네. 또 나왔죠? 또 계속 나오지? 얘랑 얘 가운데야. 두 개 합치면 18. 그럼 A9가 0입니다. A9가 0. 그럼 요 놈이랑 같이 이제 엮으면 되는데 뭐 구하는 거야? A24?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암산이 되는 친구가 있고 이거를 이제 AN을 직접 구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면 봐. 여기서 3칸 간 거야. 3칸. 그렇게 3칸. 첨자가 3칸 갔을 때 5가요. 3칸. 그럼 9에서 24까지 몇 칸 가야 돼? 15칸. 15칸은 3으로 나누면 5지. 그래서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되면 뭐 일반항 쓰세요. 이거는 익숙해지기 나름이라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애들은 요 첨자랑 요게 이제 항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읽어내면 더 좋아.
뭐 암산이 되잖아. 이렇게 쓱 보면은 편하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렵지. 이제 6번부터는 이제 탁 하고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방향만 알려줄 테니까. 자, 이게 놀랍게도 평가원이에요. 그래도 최근 문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비슷한 문제는 이제 이 주변 학교에서도 많이 냈어요. 이미 냈어. 세학원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 나올 가능성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진짜 많아. 업그레이드 버전이 너무 많아서 뭐 세학고 학생들은 22, 23 이런 거는 이제 학기 중에나 아니면은 뭐 오늘 풀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해석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19번 갑시다. 이게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D야. 그 밑에 절대값이 실어줬지? 그럼 대충 수열의 느낌은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5.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은 당연히 음수 양수가 섞여 있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45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갈 일이 없다고. 이렇게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야 돼. 공차는 양수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보니 가족권이 AM과 A의 M 더하기 3 이가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지.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 D로 이렇게 쭉 가면은 절대로 이게 절대값이 된 애가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M번째 항을 집어넣은 AM과 M 플러스 3번째 집어넣은 A, M 플러스 3이 얘네가 이렇게 높이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 똑같이 쓰면 되지. AM 더하기 AM 더하기 3이 0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가운데 항이 없네. 표현이 안 되네. 이제 뭐 표현 안 되면은 뭐 한 부분만 더 좁혀볼까요? AM 더하기 1 더하기 M 더하기 2도 0. 뭐 딱히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것도 같은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게 이제 더 좋게 쓰일지는 모르니까 그냥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해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나를 봤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에 대한 합을 AK 모든 항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45가 첫 번째 항인데 그 중간에 이런 항들 있잖아. 얘네들을 싹 다 더해도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양수로 들어가면 어차피 이제 숫자 자체가 커지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음수 쪽에서 맥시멈으로 이게 최소값이지. 이 합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 이 기준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 쪽을 싹 다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된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관계식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이 지금 뭐 M으로 이제 계속 이게 항은 하나가 나오는데 나머지를 모르니까 뭐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반항으로 해보죠. 자, 얘는 마이너스 45 더하기 MD 이렇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45 더하기 M 더하기 1D가 0이야. 자, 그냥 숫자를 이렇게 지금 M과 D 두 개가 걸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합쳐보죠. M은 이쪽으로 보내갖고 그러면 2M 더하기 1D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차가 D고 M은 자연수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모든 자연수 D, 공차 D.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되면은 항상 이게 뭔가 조건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약수 배수 형태로 들어가죠. 자,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뭘 먼저 쓰는 게 좋겠니? 그냥 아무거나 먼저 써도 돼. D가 1, 2, 3,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연수 D라고 했으니까 여기 밑에서 공차가 자연수 D라고 이미 했으니까 뭐 음수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였네. 됐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자, 그러면 요놈부터 갑시다. 요놈이 홀수니까 3 여기 90의 약수로 3, 5, 9 그 다음에 없죠? 45 이렇게 4개 정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 D가 30 18 암산이 안 되네. 10 2 이렇게 되겠네. 자, 4번을 풀어줘야 됩니다. 4번을 풀어줘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공차가 32니까 마이너스 45부터 시작을 해서 공차가 30이니까 그 다음 수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가 돼요. 얘랑 얘를 더하면 100이 100보다 더 작아지진 않지. 이거 일단 됩니다. 자, 18. 공차가 이 계산을 했는데 45에 18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7.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양수로 되니? 우선가. 자, 잠깐만. 이거 100 안 넘죠? 이것도 돼. 오케이. 자, 요거 공차 10. 얘는 좀 불안한데.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100보다 작아지죠. 안 돼. 그럼 얘는 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가능해. 이거 힌트만 주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이제, 요거 못 푼 사람은 그 옆에 이제 똑같은 문제 숫자만 바꾼 거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20번, 21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진짜. 이게 뭐 다 내신으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 근처에. 그래서, 이게 너무 숫자가, 너무 그냥, 요 정도 너무 유치하게 바꿨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22, 23번을 도전하시면 돼. 이따가 틀린 시간 때도 해보시고,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에 해보세요. 잠깐만, 10번까지 하기로 했지. 7번, 유형습이 7번이고, 교재는 24번이야. 자, 첫 장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뭐, 거의 같게 들어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가족권에서 AM과, 그 다음에, A의 3M이 같네. 이렇게,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시고, 여기 M을 집어넣었을 때랑, 3M을 집어넣었을 때랑, 지금 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 여전히, 여기, 중앙을 생각을 하는 거죠. M과 3M 더하면 4M이고 반으로 나오면 2M이죠. 그러니까 얘랑 얘 가운데 A의 2M이 0이네. 됐지? 자, SN의 최소값. 뭐 이거는 이게 0이니까 A의 A1이 마이너스 15고 그럼 SN의 최소값이 되려면 음수 한 가지만 다 더하면 되죠. 이게 이제 AM이 여기 딱 왔으니까 사실은 요 2m번째 항을 더해도 되고 안 더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0이니까. 여기까지 A의 2m 빼기 1번째까지 항을 더해도 되고 2m까지 더해도 되고 이건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 왜냐면 이제 S의 2m 빼기를 구하는 게 쉽니? 아니면 S의 2m을 구하는 게 쉽니?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0이니까 이게 더 편하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개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지막 항 0이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마이너스 120보다가 아니고 120이구나. 됐죠? 그러면 뭐 다 풀렸지. 됐어.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풀 수 있는 기반을 좀 방향을 잡았을 거고 8번부터 그러니까 유형습은 8번부터는 좀 무지 쉬워져요. 그러니까 교재로 27번이야. 이게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도 못 푼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처를 주면 안 돼서 그냥 또 설명을 해줄게. 그냥 문제 잘 풀리는 친구들은 뒤로 쭉쭉 풀고 가. 상관없어. 마이너스 15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3과 A5 A4가 0이야. 자,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보면 뭐 A3이 A4랑 같을 수는 없잖아. 등차 수열에서는 이런 일이 공차가 0이 아닌 이상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런 건 마지막에 배제를 하고 그 마이너스 A3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A3 더하기 A4가 0이죠. A3 더하기 A4가 0이 되는 거고 뭐 해야 돼? A7을 구해야 돼. A7. 근데 우리는 A1을 알고 있네. 이거 평가 문제야. 왜 이렇게 냈지? 자, A1에다가 이게 이제 합이 7이잖아. 그럼 이걸 짝꿍이 되는 A6을 더해도 0이 되죠. 요놈하고 요놈.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야. 이게 가운데랑 3과 4를 더한 애랑 1과 6을 더한 애가 같습니다. 등차 중앙 개념이에요. 그래서 A6을 물었으면은 바로인데 A6이 15잖아? 이게 마이너스 15니까 15. 그냥 여기서 A7을 이제 가면 5칸 가서 30만큼 갔어. 5칸에 30만큼 갔으면 공차가 6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은 A7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는 이제 문제고. 아니 뭐 9번도 그러니까 유형수의 9번, 그러니까 34번 문제도 이것도 별 볼일 없는 문제죠. 자, 공차가 6이고 여기 나와 있는 A2 빼기 3과 A3 빼기 3 같을 리는 없으니 그냥 이렇게 풀어내요. 마이너스 A3 더하기 3 그럼 A2 더하기 A3은 6.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숨어져 있는 식은 이런 게 있죠. A3 빼기 A2는 6. 이게 숨겨져 있는 식이지. 근데 2와 3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자, 됐고. 근데 절대값이 처음에만 조금 거북하지. 풀다 보면은 고놈이고 별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1번인데 교재에 10번으로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유형식에서 10번이야. 자, 동차, 양수,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에서 A6 더하기 A8은 0. 또 나왔지? 아우 지겹다 지겹. A7은 0입니다. 자, 그러면 A7은 0. 7번째 항이 이렇게 됐고 여기 6번째, 8번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살짝 그려놓으면 공차 양수 그려놓은 거야. 직선 해석해서. 자, 나만 이제 해결하면 되죠. A6은 음수니까 뭐 A6으로 뽑아내시고 당연히 A7은 양수니까 절대값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어도 사실은 절대값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거는. 됐죠? 이제 47번 봅시다. 그냥 계속 요걸 잘 풀 친구들은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풀어도 괜찮으니까. 자, 47번 보시면 A4랑 A8이랑 이렇게 나왔어요. A6이구나. A6. 자, 공차가 양수야. 대충 이렇게 뭐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일 것 같아요. 이게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뭐 케이스는 당연히 나눠줘야 돼. 전부 다 양수일 때, 전부 다 음수일 때, 양수, 음수, 그 4개에 대한 케이스를 다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이게 이제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4랑 6이 전부 다 양수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하나는 음수, 양수, 둘 다 음수 이 정도 3개일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 찍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지막에 A10을 물었어. A10 그리고 얘들아 공부할 때랑 문제 풀 때는 좀 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정밀하게 풀 때는 케이스 분류를 3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검증을 할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하시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는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찍어. 대충 이게 음수일 것 같고 양수일 것 같잖아. 이게 중간에 이렇게 걸려야 이게 의미가 좀 있지. 이렇게 돼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찔러봐. 얼마나 쉬워? 2D 나오잖아. 2D. 2D는 8, D는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 9까지 AK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9개의 A5 등차 중앙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27 그럼 A5가 3인가? 그럼 맞아 떨어지지? A5가 3이고 공차가 4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되죠? 그러면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가세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 얘들아.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문제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어려운 킬러만 있지. 걔네들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걔네들 못 풀어. 아무리 해도 뭐 10분, 20분은 아무리 써도 건들지 못해요. 킬러문항을 어떻게 푸는지 이따가 좀 보여줄게. 자, 51번 갑시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A6이 A8이니까 A8은 양수가 되고 당연히 음수로 나와야지. 같을 수는 없으니. 그러면 다시 또 A6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A8이고 A6 더하기 A8은 0이 되니까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그치? 미친듯이 나오지, 이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A7이 0입니다,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A7이 0.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문제 중에 약간 구실구실한 문제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거 최신 문제야, 최신 문제. 수능 뭐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관계식 하나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나왔으니 하나의 정보만 더 찾아내면 이제 끝나요. 그 정보는 여기 있겠지. 1에서 5까지 AK에 AK 더하기 1 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니까 AK 더하기 1은 AK 더하기 D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D를 세팅을 하면 이것도 D로 표현하는 게 좋죠. 그럼 A 더하기 6D잖아. 6D는 0. 그럼 문자 2개, 여기서 문자 하나. 그럼 얘네들을 좀 적당히 섞어서 이제 문자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요거 그냥 나눠야지, 식을. 요 놈은 AK 더하기 1, AK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차이가 D니까 D분의 1. 이 정도는 되지? 자, 다시 볼까요?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다가 B분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D로 큰 거니까 순서를 바꿔갖고 냈고. 자, 이거 정리만 하면요. 정리만 하면 중간항이 이제 사라지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A2분의 1, A1분의 1, A2분의 1, A1분의 1, 한 번 더 집어넣으면 A3분의 1, A2분의 1 해서 얘네 중간항이 계속 다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D분의 1에 A6분의 1, A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A1은 A라고 했으니까 됐고. 자, A6은 여기 A가 마이너스 6D야. 그치? A가 마이너스 6D. 뭐 어떤 걸로 이제 할지 조금 고민을 하시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는 뭐 계산이니까 한번 쭉 밀고 가보시고 문자 2개에 대해서 식 2개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자, D를 마지막에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있어. D를 또 찾아야 되고. 자, 55번 가봅시다. 교재에서 이게 몇 번이지? 55번이 이렇게 됐구나. 13번으로 나와 있는. 자, 자연수 D에 대해서 이게 약간 문제가 이 EBS 문제였는데 작년 EBS 문제야. 그럼 이게 올해 내신판에 이렇게 싹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풀어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뭐 세화거나 세화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스타일 문제 많이 써먹습니다. 학교에서도. 자, 자연수 D에 대해서 모든 항이 정수.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공차가 2BD야 또. 왜 이렇게 해놨지?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이거 풀 수 있어. 문제를 중간에 읽고 문제 막 풀려고 하면 못 풀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4 곱하기 A5를 얘를 최소를 만드는 그런 A1의 값을 F의 D라고 한대요.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나왔잖아. 마지막에 구하는 D가 정해져 있어. D가 2일 때랑 D가 3일 때를 계산하시고 이런 얘기야. 그럼 D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차로 또 속으면 안 돼요. 공차가 4일 때랑 공차가 6일 때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극단적으로 항상 이런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부등식 나오면은 일단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은 경계가 돼서 머릿속에서 좀 이해가 편해요. 이게 같다에 대한 상황이 되면 뭐 그래프를 우리 그리면 요 정도 되겠지. 여기가 4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대. A4가 더 커야 된대. 그럼 A4가 더 큰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비대칭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4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차가 4야.
한 칸을 가야 되는데 네 칸을 올라가야 되고 얘네가 정수가 돼야 돼. 자, 다시 한 칸 올라갈 때 여기 4에서 5로 이렇게 한 칸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 둘, 셋, 네 칸을 올라가야 되고 이 점과 이 점이 이게 정수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여기다 x축을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축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하나, 둘, 세 칸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서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여기 두 칸에 집어넣으면 같아지고 이게 내려가면은 A4가 절대값 A4가 작아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A4가 -3, A5가 1 이 상황.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푼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게 A1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F2인데 A1은 A4에서 그냥 공차 3에다가 공차 4지 4 이걸 빼주면 되겠지. 세 칸을 빼주면 되고 얘가 -15 이렇게 되겠네. 자,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나네. 뭐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가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소를 만드는 애를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 하여튼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6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적어졌을 때 절대값 함수 나왔을 때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잠깐 중간에 하나 유형 건너뛰었네. 57번도 되게 괜찮은 문제인데 교재 여기 안 넣어놨네. 일단 체크하고 있다가 클리닉 때 꼭 풀어보세요. 이거 2차 함수 해석하려고 그쪽에다 나갔나? 하여튼 뭐 일단은 59번으로 갑시다. 59번에 이게 14번이죠.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약간 2차 함수를 해석해 주는 게 좋은데, 자, 하여튼 봅시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입니다. 자, 1에서 12까지 절대값을 합을 했더니 얘가 16이 나왔고요. S5가 0이 된대요. 그 다음에 SN이 거의 100보다 크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SN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지. 이 두 개의 정보로 SN이 고정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지수 개수가 너무나 중요해. 이게 풀 수 있는 건지 풀 수 없는 건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SN이 실차가 있는 건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모르면 일단 적당히 좀 두들겨 보면 되겠지.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5개의 A3이 0이에요. A3이 0이 되면 A3이 0. 자, 그러면 A3이 0이면 3을 기준으로 여기가 0이고 뭐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절대값? 별거 아닌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렇게 될 거고 다 구할 수 있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얘가 0이니까 얘가 -d가 되고 -2d가 되고 얘는 d가 되고 2d가 되고 이거 구할 수 있지.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2d, d, 0, d, 2d, 3d, 4d 여기 12까지 그냥 싹 다 더하면 돼. 그럼 d가 나오잖아. 그렇지? d가 나오면은 요놈하고 해서 그러면은 SN이 고정된 거야. 이거. 그 정도 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게 SN이 미지수가 하나가 섞이면서 얘네 최대 최소로 들어가는 애는 완전히 그냥 다른 영역이고 이건 SN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SN 직접 구할 수 있어요. SN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힌트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초문항입니다. 이거는 패스합니다. 15번은
이거 일반은 구할 수 있고 양수, 음수 나눠서 그냥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산수 문제, 산수. 누가 더 산수를 더 잘하나. 자, 66번은 이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 많은데 잘 봐야 돼, 이거. 잘 보세요. 되게 쉬운 건데 이상하게 풀더라고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에요. A5가 5입니다. 기준이 하나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에 3에서 7까지 2AK에서 10을 빼. 아니, 일반항도 모르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N으로 표현되는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잖아? 좀 귀찮죠? 이게 항상 이 등차 수열은 항에서 항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항에서 항을 빼는 거. 그냥 뭐 A5에서 A2를 뺀 게 이게 3D잖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요게 여기 항에서 10이라는 값을 빼는데 이 10이라는 값이 요놈하고 연결이 돼요. 요놈하고. 2를 묶어내면은 AK 빼기 A5가 돼. 이러면서 조금 계산이 많이 줄어들어. 자, 그럼 2를 없애고 10으로 갑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다 이제 K를 집어넣잖아. K를 집어넣고, 그러면 K를 3부터 집어넣으면은 여기 2D가 되죠. 뭐, 다 양수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 2D.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D. 5를 집어넣으면 0. 그럼 7까지 집어넣으면은 2D까지 가지, 2D. 그럼 다시 또 D, 2D. 요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걸 싹 다 더한 게 10이 된다. 뭔가 좀 이상한데? 3, 6, 10. 6D가 10이고, D가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맞구나,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야. 여기 별거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빨리. 뭐 이 정도면은 뭐 한 30초까지 딱 풀어야 돼요. 내신 싸움에서는 그래. 수능에서 좀 느긋하게 풀어도 되는데 내신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세하고 기출문제야. 세하고. 그래도 푼 사람. 안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 일단 뭐 딱 봐도 어렵게 보이잖아. 74번 볼게. 한 3줄이면 다 나와요. 3줄이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해온 게 있으니까 이제 기세를 몰아서 잘 봐봐. 자, 일단 요거 계속 지겹게 나오지 진짜. 2와 6의 가운데 4지. 여기서 A4가 0인 정도를 하나를 뽑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시그마 이거 분리를 할게. K는 1에서 5의 절대값의 K의 AK. 되게 쉬워요. 뭐가 쉽냐면 이제 부호가 다 결정이 된 거거든. 그 다음에 AK가 이게 합쳐서 10이야. 자, 요놈은 5개의 A3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 이용한 거야. 자, 요놈은 부호가 결정이 됐어요. 왜? A4가 0이야. 공차가 정수인데, 잠깐만. 공차가 정수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정보가 없나? A5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네. 찍어요. 찍어. 양수도 해보고 음수도 해봐. 공차를 아마 요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될 텐데, 봐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판정해야 돼. 얘가 넘어가잖아? 이쪽으로 넘어가면, 몰라도 이건 풀 수 있어. K의 AK가 되고, 10 빼기 5A3이 되는데, 이게 절대값을 넘어보니까 항상 양수가 돼요. 그치? 그럼 A3은 2보다 작다. A3은 2보다 작다. 이게 0인데, 이것도 2보다 작으니까 또 확실하진 않네.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되면 안 되지. 양수가 돼야 되니, A3은 2보다 작고, 안 되네. 찍어.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게 시간 싸움이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놈이 이제 음수인데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1a1 빼서 2a2 3a3 4는 0이니까 됐고 5개 5a5로 계산이 되죠. 이게 그 다음에 5a3을 계산했을 때 10 이거 계산하면 a4가 0이니까 a4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a4가 0이니까 a5는 d가 되고 a3 마이너스 d가 되고 a2는 마이너스 2d가 되고 a1은 마이너스 3d가 되지. 그러니까 d로 전부 다 싹 다 정리가 돼. 뭐 하면 뭐 나오겠지 뭐. 그렇죠?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운 좋으면 한 번에 풀리는 거고, 뭐 양수, 모르수, 그건 없나. 공차가 정수. 아마도 이게 요렇게 되면은 공차가 정수가 아니겠지 뭐. 근데 그걸로 싹 걸어놓은 거야. 원래 두 번을 해야 되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운 좋으면 한 번에 풀리는 거고, 운 나쁘면 한 번 더 풀면 돼. 자,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75번은 내가 이 문제를 안 넣었는데 이게 의도가 되게 불순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은 뭐냐면 이게 절대값을 씌웠으면 절대값을 씌운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 아니 근데 그럼 뭐 이게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문제를 막 만들어서 그냥 75번은 경험상 한번 해봐. 뭐 좀 예상했던 부호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절대값을 왜 낸 거야 싶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경험상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8번, 유형습의 18번이고, 우리 문제에서 78번이야. 자, 요 정도는 이제 그냥 막, 보고 판정,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절대값이 씌워졌지만, 이게 저절로 절대값이 벗겨지지 않아요. 요 정도면은. 자,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공차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당연히 얘가 양수. 여기서 5번째 항이 양수, 6번째 항이 음수가 되겠지. 이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요. 아니 그럼 A5 더하기 A6은요?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그냥 절대값 놔둬도 돼. 이쪽에서 마이너스 D, 이쪽에서는 A5 빼기 A6이니까 마이너스 D로 이렇게 놓으시고 나머지를 해결을 해보세요. 원래는 다 나눠야 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를 찍고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계속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될 거야. 힌트만 이렇게 줄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19번. 유형수의 19번이고 교재에는 80번. 교재 80번. 기출강의 80번.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기도 하고. 평가원 문제예요. 그럼 급이야 상당히 높은 거야. 자, 공차가 3이고 등차 수열이야. 자, 가족번을 보니까 A5, A7이 음수라고 합니다. 공차가 3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 증가하는 형태에서 확실한 거는 그러면은 5번째 항은 음수가 맞아요. 왜냐면 A5, A6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당연히 7번째 항이 양수가, 음수가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A6에 이게 부호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래야 돼. 나 1에서 6이야. A에 K 더하기 6에 6 더하기 시그마의 1에서 6까지 A의 2K.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A10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A10 하나, 결정된 거 하나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부호만 잘 찍으면 한 방이야. 잘 못 찍으면 뭐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자, A6이 양수계, 음수계. 근데 이런 질문을 어떤 상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실제로 이게 너희들이 수능 시험의 기분은 못 느껴봤겠지만
내신에서는 많이 느껴봤겠지. 좋은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문제 중에서 11문제를 다 풀었어. 거의 완벽하게 푼 것 같아. 이 한 문제 남았어.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막 세세하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A6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거 뭐지? 하고 이거 찍어. 0일 것 같아. 찍어요. 그 촉이 발동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지거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져요. 아니 부호가 결정됐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양수잖아. A7 여기는 전부 다 양수. A7, A8 그래서 A12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는 이제 얘네가 1, 2, 3 그러니까 A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A2, A4 마이너스 A 이게 6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됐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A6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A8, A10, A12.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얘네 부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근데 세 번을 다 나눌 여유가 없으니까, 등호는 뭐 이쪽에다 한 군데다 넣는다고 해도, 이게 부호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너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거든. 열심히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든 계산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힌트를 조금 줄게. 이거 니들이 풀어야지 내가 이걸 예쁘게 푼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자, 이런 걸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6개니까,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로 정리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A7, A12가 이게 세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9랑 여기 가운데 있는 A12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쪽을 정리를 좀 잘 해야 돼. 괜히 적었다. A2, A4에,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로 합시다. A6에, A8, A10, A12. 요거 계산하는 게 이렇게 6D죠. 6D, 6D. 이렇게 딱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A6이 음수라고 가정해서 푼 거예요. 6 플러스 18개 D. 여기서 목적이 A10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A10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얘네들도 A10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아. 처음부터 A10으로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도 해보시고 계산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고안을 해보세요. 자, 이 정도 힌트만 주고 요게 하여튼 이 문제가 너무나 쇼킹했어서 그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신 문제들로 진짜 많이 패러디가 됐어. 각색이 됐어요. 각색이 돼갖고 줄줄이 넣어놨어. 비슷비슷한 문제들 83, 84, 85, 86, 88번까지 쭉 넣어놨으니까 약간 이제 유행이 느린 학교들은 이거 올해도 나와. 올해도. 자, 그래서 최대한 능력 되는 대로 연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야? 20번이 이제 절대값 2개. 자, 89번 좀 가볼게. 그래서 이 클리닉 시간 때 열심히 이제 많이 푸셔야 돼. 내가 힌트 준 것들 다시 연습하시고 또 유사문항까지 풀어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AN 더하기 AN, AN 빼기 AN, AN 빼기 절대값 A,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다 그냥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걸 2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그냥 양수, 음수를 나눠버리면은 그게 어렵지는 않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AN이 양수가 되면 얘는 그냥 2배가 되고, AN이 음수가 되면 그때 0이 돼. 그러니까 음수항은 없애버리고 양수항에 대한 뭔가를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AN이 양수가 되면 이게 0이 돼요. AN이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2AN이 돼서 이게 음수항을 마이너스 2배, 양수로 만들면서 2배를 더하는 이런 형태가 돼. 하여튼 뭐 작년, 재작년 수능에 뭐 이런 형태, 작년 수능 이제 미적분에 이제 오히려 이 문제가 들어갔었고,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또. 공차가 정수의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또 나왔지? 지겹게 나오지 진짜 이거. 아, 뭐 A4는 0. 또 왜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게 계속 같은 걸 건드려요. 한번 트렌드를 타면 뭐 계속 같은 애가 나와. 자,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AK에다가 이런 거 보면은 쫄 필요가 없어. 양수항에 대한 의미가 생기는 거지. 음수는 0이 돼서 없어지잖아. 근데 A4가 0이니까 일단 공차가 정수고, 그 공차가 정수인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 증가 4 이렇게 증가로 찍어. 증가로 찍으면 얘 의미는 4가 0이니까 5랑 6만 가져요. 5랑 6만 여기 값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럼 얘는 2배 A5 A6 요것만 살아남는 거고, 됐지? 그리고 요걸 이제 표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면은 A4가 0이니까 요건 D가 되고 요거 2D가 되죠. 이렇게. 그럼 3D가 되고, 잠깐만, 6D인데 이게 30이야. D가 5인데, 뭐 안 되는 이유가 있나? 공차가 정수, 다 되죠? 공차 정수. 됐고, 이게 답인가 봅니다. 잘 찍었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됐어. 이게 했는데, 이게 공차가 정수가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돼. D가 음수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번 했으면 이거 뭐 음수로 하는 건 더 금방 해. 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팍팍 푸세요. 자, 21번으로 들어간 95는 자, 요거는 이게 앞에 한 거랑 달라 보이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진짜. 자, 이거는 하나를 알려줬어. 뭐, 요거처럼 A4는 0. 요거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 알려줬어.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알려줄게. 이게 8까지 가는데, 왼쪽에 있는 애를 끌고 오면 AK 빼기 AK가 되죠. 이렇게. 여기가 42. 자, 그럼 요거는 어떤 의미야? 이게 음수항에 대해서만 살아남습니다. 양수항은 0이 돼버려요. 음수항에 대한 합이 이렇게 된대요. 합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랑 엮어갖고 조건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 산수만 하면 돼. 산수만. 자, 그 다음에 22번은 딱 봐도 그냥 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예요.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 자, 22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문제 길어서 찍어서 풀면은 그냥 이거 몇 분 걸리지도 않아. 1분 안에 답이 나와요. 잘 찍으면. 근데 이게 숫자 센스가 있어야 돼. 잘 봐. 그래서 자, 98번이야. 첫째 항이 자연수를 시작합니다. 자, AN에 대해서 요 설명 중에서 A1이 자연수야. 자, 공차 D가 음의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BN이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또 자연수야. B1은 또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공비 R이 음의 정수예요. 음의 정수. 자, 상당히 강한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A7과 B7 값을 구하래. A7과 B7. 그러니까 이 꼴을 다 만들어내야 돼. 꼴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가족권 한번 봐봐. 가족권에서 1에서 5까지 전부 가나다가 1에서 5까지 합이죠. 근데 특징이 절대값이 부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어요. 자, AN과 BN을 더하면 27. 이걸 봐서는 감이 전혀 안 와.
감이 전혀 안 와요. 왜냐면은 이게 양수, 음수에 이거는 뭐 줄어드는데 어디서 줄어들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두 번째 걸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의미를 잡아낼 수가 있죠. 어떤 의미를 잡아낼 수 있냐면 이식을 빼면 이 두 개를 빼면 bn과 절대값 bn에 따라서 요 형태 이제 어디 갔어? 아니 지워버렸구나. 요 형태가 나오지. 그래서 음수항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정수 형태로 또 떨어져 버리면 약간 숫자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81이에요, 81. 자, 다시. 여기서 힘이 센 거는 당연히 등비수열이에요. 숫자가 팍팍팍 커지는 거. 등비수열. 초항이 자연수예요. 공비가 음의 정수고, 절대값을 하면은 이 값은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공비 1을 냈을 리는 없고, 마이너스 1을 냈을 리는 없고, 3을 넣었다는 가정을 합시다. 공비 3. 공비가 3 정도만 되면, 이게 다섯 번째 항까지 가면은 81보다 훨씬 커져. 3의 5승이 되니까. 자연수 곱하기 음의 정수, 공비 3. 아니, 이게 공비가 정수인데, 여기서 공비가 탁 나와요. 이 숫자 센스가 좀 있어야 돼. 때로 찍는 거. 그래서 공비가 여기서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마이너스 3 안 되고, 마이너스 1은 말도 안 되고. 공차는 어떻게 되니? 공차는. 음의 정수인데, 이것도 잘 때려 찍어봐요. 이게 수능 문제 킬러, 그 다음에 교육청 문제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이게 문제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을 때는, 보통, 이제 문제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낼 때 중간은 어려워도 이 결과가 쉽게 내거든. 왜냐면 딱 정해놓고 나는 이거 공차 뭐 마이너스 2로 낼 거야. 나는 공비를 마이너스 2로 세팅을 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문제를 만들어요. 잘 찍어보세요. 공차도 1, 2, 3 중에 하나야.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두 개를 빼버리면은 AN과 AN의 관계에서 식이 하나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가장 강한 조건을 하나를 쏙 빼내시고 원래 이거 진짜 제대로 풀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대충 이렇게 툭툭 건드려갖고 찍어내면은 그래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뭐 이게 자연수 초항만 좀 계산을 적당히 하시면 여기에서 계산이 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걸로 여기서 BN에 대한 정보 하나 나오고 여기서 BN 공차가 마이너스 2 여기에서 BN에 대한 초항을 구하면 거의 다 끝나. 자, 그런 정도 힌트를 줄게.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원래 20번까지 해야 되는데 몇 번이야? 이게 잠깐 이걸로 했다가 교재는 101번입니다. 101번. 조금만 힌트 줄게요. 자, 첫 장이 20이에요. 뭐야? 하나만 더 찾아내면 돼요. 우리는 꼴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이게 일반항이 됐든 합에 대한 부분이 됐든 요 밑에 조건에서 하나만 더 찾아내면 돼요. 근데 P랑 Q가 성격인데 그럼 이제 늘어났죠. 미지수가. 그래도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A, Q와 문자 좀 바꿔야지 쓰기가 힘들어갖고. 자,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자, 이게 절대값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돼. 그치? 이건 어렵지 않죠. 요놈 SQ부터 한번 가봅시다. SQ는 합이 0이니까 그러면 2분의 공식 쓸게. 개수 Q에다가 초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20 더하기 AQ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0이래. 이게 0. 그러면 없어지고 AQ가 나와요. AQ가 마이너스 20이지? 이렇게 하면은 SP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 다시 합공식 쓰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괜히 쫄아서 너희들이 못 풀었으면은 이건 진짜 아까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줄 테니까.
그냥 계산이에요. 그리고 합공식에 대해서도 이게 맨날 그 하나만 하지 말고 첫 항과 마지막 항 더한 거에 이게 지금 이게 다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A1 더하기 AN을 N개 하고 이것도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죠? 요거 등차 중앙이 N개이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다음에 한 번 더 할게. 자, 하여튼 이렇게 힌트 가져가시고 그 다음 거 24번은 뺐고 그 교재 105번 그러니까 24번이 막 이상한 문제는 아니야. 이것도 힌트를 조금만 주면 24번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지? 잠깐만. 그죠? 어디냐? 어디로 들어갔다 했지? 교재 111번으로 되어 있구나. 잠깐만 요거 이상한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자, 힌트 조금만 줄게 이것도. 자,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5야. 모든 항이 정수 그 다음에 공차가 5. 조건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자, 거기에서 1에서 2m 더하기 1 AK가 음수입니다. 자, 합공식 쓸게. 2분의 2m 더하기 1 개수 초항 A의 마지막 항. 이게 이렇게 됩니다. 좀 별거 없네. 등차 중앙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날리고 요만큼을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면 A1과 A2M 더하기 1의 가운데 항이잖아. 그럼 A에 M 더하기 1이 되겠네. 그럼 얘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요 조건이 나와요. 아니, 왜 이거 이렇게 표현했냐면 밑에 나조건에서 AM 더하기 1 AM 더하기 2가 1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라. 이게 대충 봐도 3개를 더했는데 이게 공차가 5거든? 공차가 5예요. 공차가 5. 여기서 5씩 최소한 커지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게 13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놈이 음수야.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그다가 모든 항이 정수. 잘 때려 찍는 사람이 이게 한 방에 갑니다.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이게 숫자 조합이 많지가 않아. 이게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해봐. 이 정도 하나 넣어보면은 느낌이 하나 탁 와. 공차가 이게 숫자가 하나 딱 정해지잖아. 그럼 얘가 4가 되죠. 4. 그럼 뭐 일단 요런 상태는 되겠네.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값 해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되긴 되는데 여기서 A21이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여기서 29에서 24. 공차가 5씩 늘어가면은 여기 5를 적당히 해서 이 숫자에다가 하면은 계속 가다 보면 24가 탄생합니다. 29가 탄생을 하죠. 근데 21이 들어갈 데가 없어. 왜냐면 항이 이거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24, 29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안 돼. 대충 느낌 알겠지? 그래서 적당하게 정수를 한번 넣어봐. 이게 정수가 이게 어차피 5칸씩 뭐 늘어나는 요 함수랜다. 수열을 더해갖고 13보다 작게 하는 요 조합이 몇 개 없거든. 자, 그런 약간 숫자의 센스가 있으면 그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들어간 게 이게 중간 105번. 역행했네. 105번. 아주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이 105번 시리즈를 이제 뭐 비슷한 숫자만 바꾼 거를 106, 107을 넣어놨고, 심지어는 이제 등차 수열 구조 108번 이렇게 넣어놨어. 잘하는 친구들은 108번, 109번 이렇게 풀면 돼요. 110번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좀 능력이 되면은 풀어보시고. 자, 초항이 절대값으로 들어갔는데 2래. 이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절대값이 씌워졌어요. 그럼 절대값이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이 어쨌든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A2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A3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어디까지 가야 돼? 10번째 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2의 10승까지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이제
이게 수열이 하나가 딱 결정이 돼야 되거든? 근데 놀랍게도 이 10개에 대한 항을 합했더니 일단 마이너스 14가 나왔어. 근데 이걸 풀려면 등비 수열의 숫자의 스케일을 좀 알아야 돼. 자, 봐. 1, 2, 4, 8, 16, 32. 숫자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비 수열은 여기 앞에 얘네를 싹 다 더해도 얘 하나를 못 이겨.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더하잖아. 다 더해도 31이 나와. 31. 요거를 2로 바꿔봐. 이렇게 더하면 4가 되지. 그럼 2배. 그래서 16이 2배에서 30인데 여기에 하나 없던 거 넣었으니까 31이 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앞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해도 이 다음 항 하나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 이 숫자를 마이너스 14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IQ 테스트 같은 거야. 이거를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게 다 더하기가 돼도 여기 있는 애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거 마이너스 14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숫자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극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마이너스고 전부 다 양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떠. 이제 마이너스 14를 이걸 어떻게 만들어 줄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간쯤에 여기 이제 간격이 조금 띄엄띄엄 벌어지게 해갖고 얘네들을 14를 만들어줘야 돼, 숫자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작업을 하셔서 이게 약간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 2의 9가 되면 안 되지. 아예 마이너스 2의 9가 되면 안 되지. 음수의 음수니까 이 앞에 있는 거 훨씬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여기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숫자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또 너무 숫자가 작아져. 마이너스 음수. 그럼 여기를 적당하게 이제 키워줘. 그럼 2의 8까지도 얘네를 이거 적당하게 숫자를 간격을 좁혀줘요. 그래서 약간 암산도 빨라야 되고 숫자에 대한 센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푸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선생님도 이거를 제대로 풀지 못해. 찍어서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 이거를 뭐 부등식을 써서 풀어내는 것도 나는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이렇게는 안 되고 애초에 그냥 숫자 찍는 거야. 이렇게 팍팍팍 찍어보세요. 조합을 적당하게 막 해봐. 중간에. 자,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8번 이런 거 꼭 해보세요. 방금 전에 이 느낌이 좀 왔으면 111번은 아까 했고, 자, 115번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이것도 힌트만 줄게. 힌트만. 그래서 내가 힌트만 주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뭐 아무리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 너희들이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연습 많이 하세요. 115번하고 유산번하고 116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일단 115번이 쉽게 풀리면 116번까지 이어서 풀어. 자, 첫째 항이 음의 정수이고 공차가 2. 공차 2면 이제 정보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네. 자,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첫째 항이 음의 정수. 그러면은 대충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이제 직선이 나오게 될 거고 등차수열 AN이 나오는데 그때 BN의 정의가 아이고 절대값이 2개나 들어갔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에 AN 더하기 1. 자, 그럼 상황을 생각을 합시다. AN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음수인 경우가 있고 전부 다 양수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케이스를 그냥 나누시면 돼.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나누시면 돼요. 전부 다 음수가 됐다고 합시다. 전부 다 음수가 되면은 BN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N 더하기 2 분의 AN 더하기 1 되는데 요놈이 등차 중앙으로 보여야 돼. 등차 중앙으로. 여기 있는 두 개가 마이너스 2AN 더하기 1로 보여야 돼요. 여기 밑에 요거 다시 AN 더하기 1 두 개가 AN 더하기 2 등차 중앙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 풀 때 계속 머릿속에 이걸 박아 넣어야 돼, 이거. 이런 게 머릿속에 살아있어야 이게 등차 중앙이 더 잘 보여. 하여튼 등차 중앙은 한 번 더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지금은 이거 외워서 그냥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뜨지. 3번도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2분의 1이 됩니다. 아, 그럼 가운데가 이제 문제야.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개수를 알아야 이게 나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두 칸 건너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칸 건너서 간 거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1번이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번으로 들어가요. 2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여전히 이것도 2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도 2번. 이렇게 되는 거는 3번으로 들어가. 또 이게 두 개가 들어가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두 칸씩 건너뛰니까 두 개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얘를, 미지수 하나 잡아요. 여기까지를 M으로 놔. 여기까지를 M개. 이거를 AM으로 봅니다. 그러면 AM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AM 빼기 1이구나. 뭐 이거는 어디다 세팅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해도 되고 이쪽에 해도 되고. 여기를 기준을 M으로 놓으면은 1번에 들어가 있는 게 AM 빼기 1까지의 개수야. 이쪽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 나에 대한 시그마 1에서 30까지의 BN이 5인 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까지를 M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여기 AM 빼기 1까지가 M 빼기 1개까지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이제 가운데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게 양수가 되고 하나는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고 양수가 되니까 AN 더하기 2가 되고 요놈은 AN으로 되니까 공차만 나오네. 공차. 그럼 2B분의 AN 더하기 1.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AN번째 이거에다가 2D분의 AN번째랑 2D분의 AM 더하기 1이랑 맞나?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그럼 나머지 이쪽만 개수로 2분의 1에 나머지 개수를 해서 M으로 표현을 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케이스를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아이고 웃어가 참 아침부터.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10번 아니 이거 119번. 야 119번 이거 힌트만 줄게. 이거는 너무 많이 줬다. 이게 다 풀어주면은 안 좋아. 자, 119번이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이제 상황이라서 이걸 알려줬고 이거를 힌트만 줄게. 자, 이게 집합 안에 여기 원소의 모양이 4칸에 대해서 절대값 얘네를 빼서 얘는 자연수라고 한 게 0과 4와 8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직선 절대값 붙인 얘를 기준으로 봐. 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0이 있잖아. 0이 이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얘랑 얘가 높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랑 얘가 n과 n 플러스 4가 이렇게 4칸 간격에서 같은 애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한 칸을 옆으로 가요. 한 칸을 옆으로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 높이 차가 왠지 몰라도 4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칸 또 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높이 차가 8이 될 것 같고,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얘네들을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 그러니까 120번인데, 120번.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찾아내듯이 이 수열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초반에 시작하는 파트만 좀 알려줄게. 자, 이거 120번이에요. 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시그마의 1에서 M까지의 AK가 10을 만족한대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죠. A3은 일단 3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절대값을 붙였는데 희한하지 식이 마이너스 AN 곱하기 A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A3이 3이야. A3이 3. 얘는 일단 양수예요. 그치? 부호가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관계식에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게 숫자들을 찾아보고 초항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 한 번 넣어볼까? 여기다가 n은 1 이렇게 한 번 넣어봐. 그럼 얘는 절대값 a1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 a1 더하기 an 더하기 1인데 a2지 a2.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는 얘는 양수야. 근데 얘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한 놈은 양수가 한 놈은 음수여야 돼.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 이제 그 부호가 나와줘야 되거든. 자, 아직 모르겠으니까 얘는 2를 한번 또 넣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A1 더하기 A2 여기까지 하고 마이너스에 A2, A3인데 A3은 3 나왔지? 3 이렇게 나왔어. 3은 나왔으니까 요 놈이 음수여야 되네. 그러면 A2, A1 얘네들을 다 추적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부호는 여기 얘가 음수.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걸 한 놈이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항에서 또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 됐지? 그러면은 A1이 양수잖아? A1이 양수면 여기서 양수니까 이걸 벗겨줘요. 이렇게 없어지네. A2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122번이에요. 122번. 이것도 힌트만 줄게. 자, 첫째 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공차 D가 마이너스 3. 공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SN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0은 없다. 자, 그리고 시그마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요게 나오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로 나오는 애랑 마이너스 1로 나오는 애의 개수를 알려준 거야. 개수 자체를.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10개 중에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온 거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7개 플러스가 3개 합쳐서 10개 연산하면 마이너스 4. 됐지? SN도 마찬가지야. SN도 이런 방식으로 이건 0이구나 합쳐서 그럼 개수가 같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그러면 이게 첫째 항이 자연수고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7개가 음수면 하나 아니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되는 건 A3은 양수, A4는 음수, 0은 되는 애가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공차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왔으니까 A3을 표현을 하면 A3은 A 빼기 A 더하기 2B니까 얘는 A 더하기 A6이 되고 얘가 양수해야 되니까 A는 6보다 커야 돼. 초항이 6보다 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부등식을 만들어내면 A의 범위가 조금 좁혀집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자연수래요. 그럼 A가 6보다 크고 이쪽에서 좁혀지면 A의 후보가 몇 개 안 돼. A의 후보가 몇 개 안 돼.
그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 풀 수 있는 사람은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